번째고, 다섯 번째는 집합입니다. 집합. 자, 집합은 다른 단원보다 조금 좀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단 집합이 뭐냐 하면 모임입니다. 모임. 그죠? 근데 모임인데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애매한 건 안 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건 안 되고 분명히 확실하게 그 조건을 정할 수 있을 때 그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모임.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 몸무게 50kg 이상인 학생, 이건 조건이 분명한 거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는 학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불분명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합 안에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은 원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소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네. 뭐 몇 원소, 뭐 제5원소, 뭐 그다음에 뭐 화학의 원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집합 안에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예요. 아까 같으면 50kg 이상인 학생들이 모임하면은 그 50kg 이상 되는 학생들은 다 원소들입니다. 원소. 그죠? 그래서 원소는 보통 소문자 A로 쓰고요. 집합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 A로 보통 이름을 적어요. 그랬을 때 어떤 원소가 집합에 속할 때에는 기호로 이렇게 포크 대가리 같은 3개짜리 이렇게 생긴, 여기 사실은 E자, 엘리멘트라고 하는 그 E자를 변형시켜서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원소라는 뜻에. 그래서 속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어떻게 쓰겠어요?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해당되는 원소가 1, 2, 5, 10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소 기호로 1은 A에 속한다, 2는 A에 속한다, 5는 A에 속한다, 10은 A에 속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하고 4는 A의 원소가 아니므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과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 집합의 표현은 집합을 나타낼 때 항상 규칙이 요 중괄호 안에 우리가 원소들을 나열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보다 작은 짝수의 자연수 집합을 A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2, 4, 6, 8을 중괄호 안에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 적는 거,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를 나열했다고 해서. 또 혹은 중괄호 안에 그 집합의 원소에 해당하는 조건을 적는 거. 예를 들어 이게 원소가 너무 많으면 적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건을 10보다 작은 짝수의 자연수,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적습니다. 근데 그때 조건을 적을 때 이러한 기호로 x는 x바 x는 이렇게 설명을 적어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 뒤에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x들을 모으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조건 제시법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집합 기호를 이렇게 원 모양에다가 아니면 뭐 사각형 모양에다가 표시하고 원소를 하나하나 적습니다. 이때는 쉼표를 적지 않고 그냥 원소만 이렇게 띄엄띄엄 적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가 유한계, 딱 셀 수 있을 때는 유한집합, 무수히 많을 때에는 무한집합.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서 이렇게 기호를 나타냅니다. 읽을 때는 뭐 파이라고 읽기도 해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유한집합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유한집합의 원소는 아까 개수를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면 n 괄호 a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여기 a 집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na는 얼마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4개잖아. 그럼 na는 4다 이렇게 나타내요. 알겠죠? na는 4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 아까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n 공집합은 0이에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 집합 공집합은 집합 안에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소가 한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 0이라고 하는 것도 원소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 집합 0도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유한 집합을 나타내는 원소의 개수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집합은 A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속할 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이래요. A 집합이 1, 2가 있습니다. B 집합은 1, 2, 3입니다. C 집합은 2, 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집합 안에 있죠. 그죠?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 완전히 속해져 있을 때 이럴 때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네, 이거는 영어로 뭐 conclude, 뭐 속한다, 뭐 이러한 뜻의 C를 아니 conclude가 아니고 contain, 뭐 이러한 뜻의 C를 따서 이렇게 기호로 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A 원소가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에는 기호로 이렇게 아니다라는 짝대기를 이렇게 꺼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A 집합이 이 C 집합에는 속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속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기호, 속할 때에는 이런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B 집합은 전부 다 1, 2, 3이고 A 집합은 1, 2만 있는 거니까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게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그 다음 부분집합의 성질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어떤 집합이든 간에 공집합은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하고 B 집합이 C 집합에 속한다면 A는 C 집합 안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여기에 B 집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B 집합이 만약에 C 집합 안에 이렇게 속한다면은 당연히 A 집합이 C 집합 안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집합, 이거를 다른 말로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등이라는 거는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반대로 B 집합도 A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또 내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서로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서로 집합이 같을 때에 우리가 등호로 A = B처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진부분 집합은 진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을 한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 A 집합이 1, 2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얘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은 집합 1, 집합 2 이런 거 부분 집합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소 두 개짜리는 집합 1하고 집합 2하고 이런 것들이 또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4개가 저 집합 1, 2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같지 않는 것, 자기 자신하고 같지 않는 것들을 진부분 집합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거 3개, 요거 3개만큼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진부분 집합이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진짜 부분 집합이다 이런 의미예요. 진짜 부분 집합이 된다는 뜻에서 진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같은 거는 빼라 이 뜻입니다. 진부분 집합은. 자,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한번 보세요. 원소가 1개, 2개 있는 이 부분 집합에서 이 집합에서 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 있어요? 공집합 하나 있고 집합 1 하나 있고 집합 2 하나 있고 집합 1, 2 하나 있고 총 몇 개 있었냐면 4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A 집합이 예를 들어 1, 2, 3이다.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있을까요? 물어본다면 하나 다 구해도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개가 아니고 8개예요. 1, 2, 1, 3, 2, 3.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따지면 8개가 있어요. 네. 그럼 이 개수를 어떻게 따질 건가? 자, 이렇게 따질 겁니다.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요.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죠? 또 2라는 원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3이라는 원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1이 가지는 경우가 총 몇 가지냐면 2가지.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2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를 하면 총 경우의 수는 8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원소의 개수가 n개만큼 있는 집합에서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요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2가지씩 생겨나요. 그럼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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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도 2가지 경우의 수를 가집니다. 그걸 동시에 우리가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니까 2를 n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n제곱개죠. 아까 여기 원소가 3개잖아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2의 세제곱개다 이 뜻이에요. 알았죠?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진부분 집합은 뭐를 빼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 빼라고 했죠. 자기 자신 하나 딱 빼면 돼요. 그러면 2의 n제곱개에서 뭐만 빼면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 딱 하나만 빼면 돼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한 개만 제외시켜주면 그게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 중요한 겁니다. 자,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를 절대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A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정한 3, 4를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 라고 해봅시다. 부분집합이. 부분집합 중에서 3, 4는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러한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3하고 4를 그냥 없애주면 돼. 그렇지. 없애주고 1, 2 가지고만 부분집합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몇 개였냐면 2의 4제곱개였는데 그 중에서 이 3하고 4 특정한 두 개를 여기서 빼줍니다. 그럼 그냥 2의 제곱 4개가 그 특정한 3,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2의 n에서 빼기 l만큼 해주면 그게 특정한 개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특정한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을 건가?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특정한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아까 3하고 4를 이것도 제외시킵니다. 일단 먼저 제외시키고 남았는 1하고 2 가지고 부분집합을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부분집합은 뭐냐 하면은 공집합,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 그러면요. 네. 저렇게 할 때 1, 3, 4를 없앤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 4를 또 포함하고 해서 그걸 합치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개념이야. 무슨 얘기 지금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3, 4를 빼고 1, 2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네 말대로. 그러면 1 원소 있는 거 하나, 2 원소 있는 거 하나, 아까 1, 2 원소 있는 거 하나. 이렇게 1, 2 가지고만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전부 다 3, 4를 다시 집어넣어요. 3, 4를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래 얘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겠어? 원소가 4개니까 2의 4제곱 하면 16개가 생겨요. 실제로. 이 부분집합 찾으려면 총 16개인데 그 중에서 반드시 3,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4가지가 반드시 3,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도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개인데 거기에서 3하고 4 특정한 3, 4 이 두 개를 빼주고 그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3, 4만 다 집어넣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이 특정한 개수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의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 N에서 K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 개수를 포함하지 않든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든 그 개수만큼을 원래 원소의 개수에서 빼주면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 내용들이 오늘 이제 배워야 될 집합에 대한 5강 내용입니다. 개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또 설명을 조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아까 n이라고 하는 기호는 뭐였냐면은 n이라고 하는 기호는 이게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 그러면 n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집합이 뭐였습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럼 n 공집합은 뭐라고 해야 돼요? 0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1번 틀렸어요. x 집합이 1하고 2입니다. 원소 몇 개예요? 2개잖아? 그럼 nx는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2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되었죠. 그죠? 그 다음 3번의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습니다. x 바 x는 5의 약수. 5의 약수는 어떤 거 있어요? 1하고 5 2개 있잖아? 그럼 1하고 5 2개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아니고 2개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지? 그 다음 A 집합은 1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그럼 뭐 있습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는 뭐부터요? 1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A 집합은 공집합이야.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 알았죠? 그럼 이거 0인 거죠. NA는. 그 다음에 MB는 원소가 3개 있잖아? 그러면 MB는 3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이야기. 그치? 그 다음 5번 문제. 6 곱하기 x가 24가 되고 x는 홀수가 돼야 된대. 6 곱하기 x를 해서 24 되는 거는 4잖아. 그죠? 근데 그게 홀수가 됩니까? 아니거든.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원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집합은 공집합이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0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NA라는 기호의 약속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x바 x는 3과 서로 소인 한 자리 자연수예요. 자, 3과 서로 소인 한 자리 자연수는 어떤 거 있을까요? 3하고 서로 소가 되는 한 자리 자연수. 1 됩니까 일단? 1 되고 2 됩니까? 2도 되죠.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거. 그러니까 3하고 서로소가 되는 게 맞아요. 맞죠? 3은 당연히 안 되고 4 서로소 됩니까? 그죠? 공약수 1밖에 없잖아. 그럼 서로소예요. 5 서로소 맞습니까? 맞죠? 네, 5도 서로소예요. 6은 서로소 맞아요? 아니죠. 7 서로소 맞죠? 8도 서로소 맞죠? 9 안 되지. 그럼 한 자리 자연수는 이게 다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B집합에 잘 보세요. B집합은 x제곱 빼기 11x 더하기 18이 0인데 얘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x 빼기 3, x 빼기 6이 0보다 작아요. 그럼 x 빼기 3, x 빼기 6이 0보다 작으려면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3하고 6 사이에 있어야 곱했는 값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래프가 3하고 6에서 만나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과 6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걸 만족해요. 그러면 A집합 중에서 해당하는 x가 어떤 게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3하고 6 사이에 있는 거 이 중에 어떤 거 있어요? 4, 5 두 개밖에 없네. 그죠? 그러면 B집합은 4하고 5 두 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2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집합 한번 봅시다. A집합은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고요. B집합은 9보다 작은 짝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2, 4, 6, 8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집합 잘 보세요. X는 어떤 거냐면은 2 곱하기 n을 모아 놓는데 n이 1, 2, 3, 4 4개가 n이에요. 그럼 2 곱하기 n을 하게 된다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2, 4, 6, 8 이렇게 되는 게 C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죠? 그죠? C집합의 원소. 자, 이랬을 때 A, B, C 관계를 한번 봅시다. 보니까 지금 B집합하고 C집합이 어때요? 같은 집합이에요. 서로 같은 집합. 아까 상등인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B하고 C가 서로 같고 B, C는 둘 다 어디에 속합니까? A 안에 전부 다 들어있잖아. 2, 4, 6, 8이. 그러면 B하고 C하고 서로 같으면서 그것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4번이 바르게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에 A집합은 안에 원소가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보면 공집합이라는 거 원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도 원소로 들어가 있고, 집합 AB도 원소로 들어가 있고, 집합 CDE도 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안에 집합도 원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A의 원소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그죠? 원소가 4개 있잖아. 그 다음 B 집합은 12의 약수를 모아놓은 게 집합 B예요. 12의 약수 어떤 거 있죠?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죠? 그죠? 네. 그러면 B 집합의 원소는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6. 그래서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얘도 어렵지 않은 뭐 원소의 개수 따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아까 8번 문제도 뭐라고 했습니까?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가 또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10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2, 5, 10이거든. 그죠? 그러면 B 원소도 당연히 1, 2, 5, 10인 거야. 그러면 아닌 거는 3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A 집합은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습니다. 10보다 작은 소수는 어떤 거죠? 2, 3, 5, 7 이게 소수입니다. 프라임 넘버 소수고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해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은 어떤 걸까?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5하고 7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돼야지만 원소 4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의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은 17 되겠죠. 그지? 그 다음 11번에 A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의 부분 집합들 중 그러니까 X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하고는 같이 안아야 된다 이거 했으니까 진 부분 집합이죠. 진 부분 집합. 그죠? 그럼 아까 자, 이 원소가 6개인데 이 6개 중에서 반드시 몇 개를 포함해야 돼요? 반드시 3개를 포함해야 된다 했어. 그럼 그렇게 되는 아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2의 6제곱계에서 전체 6제곱계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3개는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뭐는 또 제외를 시켜야 되냐면 자기 자신하고 같은 거 한 개는 빼야 된다 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2의 세제곱 빼기 1이라서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7개가 답이 됩니다. 7개. 그 다음 12번에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2의 5제곱계인데 요 4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빼기 1 해줍니다. 그럼 이거 16개예요. 그죠? 그 다음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2의 5제곱계에서 포함하는 1 하나 빼주고 포함하지 않는 2도 하나 빼줍니다. 한 개 한 개씩 각각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됐냐면은 8개가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개수도 빼줘야 되고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개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16개고 8개, 2개를 빼주면 답은 8개가 답이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자, A, B, C 집합의 X가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A, B, C의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A를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찾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2의 세제곱계인데 원래는 이게 원소가 3개라서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계인데 A 하나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빼기 1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계만큼이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4번은 그거하고 비슷한 거고 15번 보도록 합시다. A 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니까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랑 3이에요. 그럼 만족하는 x의 값은 2하고 3 두 가지입니다. 2하고 3 두 가지. 그 다음 B 집합은 0, 1, 2, 3, 4인 k 값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각각 1 더했는 게 x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B 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1, 3, 4. 그죠? B 집합은 1, 2, 3, 4, 5가 되겠죠. 하나씩 커지니까.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B 집합의 1, 2, 3, 4, 5의 부분 집합이면서 X는 부분 집합이면서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 2하고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얘 부분 집합 2의 5제곱계잖아. 원래 2의 5제곱계인데 거기에서 뭐를 2하고 3 두 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빼기 2를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2의 세제곱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답은 8개가 되겠죠. 그죠? 네. 반드시 2개 이상은 2개인 거는 빼줘야 되네. 자, 다시 여기 nx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이 8개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2, 3도 있고 그 다음에 2, 3 있고 1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 3 있고 뭐 4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생겨날 거예요. 8개가. 근데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는 빼줘야 되네요. 그죠? 하나는 빼줘야 되니까 답이 7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우리가 대표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한 거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보자면 일단 집합은 어떤 게 집합이다?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거. 애매한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스몰 a, 집합을 라지 a라고 둔다면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가 될 때 기호로서 이렇게 쓰기로 해요. 이 자를 생략한 것 같은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원소가 포함한다라는 기호로 쓰기로 하고 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중괄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해서 원소를 하나하나 적어내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원소 나열법 한 개 한 개 적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조건을 제시해서 적는 거 이러한 것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림에다가 원소들을 이렇게 흩뿌려서 나타낸 거 이러한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각각 필요할 때 어떻게 어떤 조건 방법을 쓰는 게 편할 때가 경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딱 셀 수 있는 유한계면 유한집합,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 그다음에 공집합인 경우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공집합이라고 하고 요 기호를 써서 우리가 공집합이다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한다고 했어요. 원소의 개수가 0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집합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를 물을 때에 NA, A의 넘버가 몇 개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일 때에는 당연히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0이고, 근데 집합 기호 안에 이렇게 집합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원소로 보면 돼요. 그래서 N 집합 공집합은 1이라고 해야 되고 집합 0도 당연히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1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다음, 자, 부분집합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때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A가 집합 1이고 B가 집합 1, 2, 3이면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잖아, 이 안에. 그럴 때는 부분집합이다라고 기호를 이렇게 우리가 C자를 약자로 쓴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무조건 된다고 했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A가 B에 속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3단 논법과 같은 논리로 A가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서로 같은 집합, 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에 속하고 반대로 B가 또 A에도 속한다면 서로 속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등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들 중에서 아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었거든. 그럼 그 많은 여러 가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를 한 것, 그 한 개를 딱 뺀 것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부분집합.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2의 n제곱개만큼이 부분집합의 개수고,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만큼을 그 지수에서 뺏는 게 해당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이게 오늘 배워야 될 집합에 대한 요약이고, 집합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죠? 자, 지금부터 집합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전부 다 5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